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방송 여러분들 이렇게 또 뵈니까 정말 좋습니다. 날씨도 시원하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기분이 좋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광화문에서 많은 애국자분들이 박선엽 장군님 분향소에서 분향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 줄로 서 있죠. 지금도 어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광화문 현장을 실시간 방송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금 백선엽 장군님의 분향소에 가고 있다는 거, 일간지 신문들 뭐 이런 데서는 말 안 하고, 또 방송 KBS, MBC, SBS 이런 데서도 말 안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백선엽 장군님을 추모하기 위한 긴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백선엽 장군님을 다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이 시국에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누군지, 어떤 놈이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많은 분들이 백선엽 장군님의 분향소에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선엽 장군님 같은 분은 대한민국 국군의 아버지이시죠. 이런 분은 상징적으로라도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당연히 모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서울 광화문 광장 같은 데도 백선엽 장군님의 동상, 이승만 대통령님 동상, 박정희 대통령님 동상, 백선엽 장군 동상, 이런 동상들은 반드시 광화문 광장에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지키시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 대한민국의 영웅들은 광화문 광장에 세워야 합니다.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이런 자들은 대한민국을 뭐 하나 발전시킨 게 없습니다. 돈만 뒤통수 쳐서 울고 가고, 대한민국 IMF 오게끔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짝짝꿍하고, 그리고 5.18과 관련돼서도 역사를 왜곡시키게 한 장본인들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런 자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은 청와대에 잠시 머물렀을 뿐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문재인과 전투하는 방송 LA 시사 논평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도덕이 뭔가, 도덕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요즘에 말이죠. 어저께 이해찬이가 예의 없는 놈들 이렇게 후레자식 이런 말을 쓰기도 했고, 껐듯하면은 이 위장 우파들, 정규제, 조갑제 이 자들, 복고일 이런 자들은 우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뭐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이런 개소리들을 떠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도덕이 뭔지, 지금 문재인 얘네들은 정말 도덕이 훌륭한지, 박근혜 대통령님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가 가짜 태블릿 PC를 만든 뒤에 딱 그로부터 열흘 뒤에 복거일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도덕적 권위가 상실되었으니까 하야하라, 이런 개소리를 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모든 증거는 거짓임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 거짓 증거 위에서 복거일이가 박근혜 대통령님의 도덕적 권위를 왈가왈부했던 것은 그야말로 개소리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도 복고일은 자기가 그렇게 한 말에 대해서 죄송하다, 그때 잘못된 증거, 가짜 증거에 입각해서 그러한 말을 했다라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시간만 나면 우파의 도덕적 권위가 회복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개소리를 계속 부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박원순이의 여자 문제와 결부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도덕이 뭔지를 제가 오늘 제대로 한 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지식을. 자, 도덕이란 뭐냐? 영어로 보면요, concern with the principles of right and wrong behavior. 자, right, 옳은 것과 wrong, 잘못된 것에 대한 그 원칙들, 기준들과 관련된 거다. 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게 도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옳은 것은 누가 기준으로 옳다고 판정을 하냐? 내가 옳고 상대방은 다 틀리다 그러면 내로남불이 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도덕입니다. 그래서 도덕군자라고 말을 듣는 사람은 가장 형편없는 사람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도덕군자. 자, 조선시대 때 도덕군자들이 많았어요. 양반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조선시대만큼 도덕이 썩었고 나라가 문란했던 적이 없었다. 도덕군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그 나라는 오히려 정신이 썩고 나라가 빈곤해졌더라.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자, 옳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게 도덕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제 방송에 이제 계속 나갑니다. 뭐가 옳고 그런 건가? 자, 탁현민이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나왔는데 탁현민과 관련된 회사가 청와대와 정부 행사 30억어치를 수주를 했습니다. 이거 뇌물이죠. 이거 문재인과 탁현민의 경제 공동체죠. 이거 탁현민의 국정농단입니다. 최서원 씨는 청와대나 정부 행사에 1원 하나 수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탁현민은 저게 뭡니까? 저런 짓거리들을 문재인하고 이 주사파 민주당 떨거지들이 늘상 저 짓을 하고 있어요. 돈이라고 하면 환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최서원 씨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나 이놈들이. 이것들이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얘네들은 망하게 한 거죠.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뭐가 옳고 뭐가 나쁜지에 대한 판단 기준들을 완전히 망가뜨린 그 박살내버린 놈들이 문재인, 탁현민, 주사파, 민주당 떨거지들이다. 자기네들은 30억을 먹어도 국정농단이 아니고 최서원 씨는 1원 하나 먹지 않았는데 국정농단이 된다. 이거야말로 도덕문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도덕문란입니다.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 하룻밤 그런 게 도덕문란이 아니고요. 이렇게 옳고 그름과 관련된 판단 기준을 문란하게 만드는 놈들이 바로 도덕문란자예요. 자, 복고일 같은 자, 그 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도덕적 권위가 상실됐다고 하야하란 그 논리대로 문재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 시진핑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복고일이 중국 시진핑에 대해서는 그런 도덕적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는다. 이거는 바로 복고일과 정규제나 조갑채 같은 애들이 도덕적으로 문란한 애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도덕이 성과 관련돼서만 쓰이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17세기에 활동한 선교사 존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디언 남자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디언 사회에 만연한 성적 부도덕의 위험성에 관해서 선교사가 설교를 했어요. 인디안 여자들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자는 것은 명예롭지 못하다. 선교사는 계속해서 인디안들의 그런 것은 죄악이다. 어떤 사람의 아들이 정말 친자식인지를 어떻게 확신하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인디안 남자가 말했습니다. 선교사 당신은 뭘 모를라. 당신네 프랑스인들은 오직 자기 자식들만 사랑해. 그런데 우리 인디안은 부족의 모든 자녀를 사랑해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과연 무엇이 도덕입니까? 자, 서로의 도덕 기준이 다른 거죠. 프랑스 선교사는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해서 사는 게 도덕이고 인디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아이가 나오면 그 동네, 그 부족의 모든 아이가 자기 자녀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동네의 모든 남자가 자기 아버지고 그 동네의 모든 엄마가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사는 나라. 그건 인디언 부족 나름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맺고 그렇게 풍습을 이뤄왔기 때문에 그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기준의 인디안의 도덕을 논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인디안 기준의 프랑스인들을 보면은 바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에스키모 여인들은 자기 집을 찾아온 손님을 푸대첩하고 그 남자 손님과 하룻밤을 같이 자는 것을 거절할 경우 그 손님은 큰 모욕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자기 집 명예가 손상되었다 해서 자기 아내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매질을 해서 때립니다. 자, 이것도 역시 에스키모는 그 얼음 그 덩어리 위에서 추운 지방에서 살기 때문에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끼리만 이렇게 자녀를 낳을 경우는 근친 결혼이 되어서 그 후손들이 바보가 나온다든가 그 후손의 대가 끊길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잘 모르는 어떤 손님이 오면 그 손님과 하룻밤을 지내고 그 신선한 피를 공급받은 아이가 탄생이 되는 것이 에스키모 부족의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종족 보존을 위한 방편으로 그러한 손님 맞이가 도덕적으로 정당했다. 이것은 프랑스 선교사가 보면은 역시 도덕적이지 않다고 말하지만 에스키모인들에겐 이것이 도덕이었다. 자, 한국의 고려시대에 보면요.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재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여름철에 시냇물에서 남녀가 구별 없이 옷을 벗고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가볍게 만나서 함께 지내다 쉽게 헤어지고 이혼도 잘하고 재혼도 잘하고 이렇게 고려시대는 잘 지냈다. 고려시대는 저것이 문란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저것이 사람 사는 사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했던 거죠. 자, 반면에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은 이 조선 양반들이 도덕군자들이 무엇을 했냐. 여기서는 남성 우위, 여자는 아래, 남성은 하늘, 여자는 땅, 남자가 한마디 하면 여자는 죽은 듯이 지내야 되는 조선 사회가 되었어요. 여기는 남자가 오로지 중심이고 그것도 권력 가진 남자들이 모든 것을 다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양반들은 기생집에 가서 기생들과 놀아도 그 본부인이 뭐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또 힘 있는 양반 남자는 첩을 두어도
그 본부인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조선시대는 힘있는 양반 소수가 굉장한 남성 중심 사회로 해서 조선에 있었던 모든 여성에 대한 성을 독점을 해버립니다. 남녀 차별 제도 이런 것들을 해요. 결국은 조선시대는 성적으로 폐쇄된 사회가 되었고요. 남성만이 온갖 문란한 성적 행위를 했어요. 자기만 할 수 있고 여자는 하면 안 돼. 자, 고려시대 때는 남자나 여자나 서로 눈이 맞으면 아무 때나 만났다 아무 때나 헤어져도 됐어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남성만이 여성을 지배할 수 있고 남성만이 여성을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여자는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친정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굉장히 폐쇄된 사회고 요즘에 저기 아랍의 무슬림과 같은 그런 사회가 조선 사회였죠. 이런 조선 사회처럼 여성의 성을 억압하고 그리고 권력 가진 남자들만 성을 독점하고 자기네들만 문란하게 성을 하려고 하는 게 대한민국 현재의 좌파들입니다. 이자들 똑같아요. 근데 한국의 좌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인식이 소위 우파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지 머시기 하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쓸데없이 이상한 그 추문 같은 거를 말하면서 박 대통령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거. 또 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뭐 김시성 가진 유튜버 또는 김시성 가진 그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무슨 뭐 남자 관계 이런 거를 흘리면서 박 대통령님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그런 짓들을 버젓이 합니다. 이거 역시 조선의 아주 더러운 폐습을 우파라고 하는 자들 머릿속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박근혜 대통령님에 있어서는 모든 게 지금 소문으로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를 좌파들이 떠드는 것도 아니고 같은 우파면서 감옥에 3년씩 억울하게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짓밟는데 아주 더러운 추문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지가 뭔데 지가 뭔데 그런 개소리를 떠드느냐 이런 거죠. 자, 원순시 침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원순시 침대와 원숭이가 그 비서를 농락을 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유인태라고 하는 민주당 정치꾼이 너무 도덕적으로 박원순이가 살아서 사고가 났다. 이게 아주 코미디 같은 말을 했어요. 아니 자기 그 서울시장 집무실 안에 이렇게 침실을 만들어 놨어요. 은밀하게 자기가 여자 비서 이렇게 농락하려고 일부러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너무 도덕적으로 살았다. 야, 진짜 이 좌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길래 저게 도덕적으로 살았습니까? 박원순이처럼 위선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산 사람이 없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했지만 도덕이란 뭐냐? 옳고 그름에 관련된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원순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집무실 뒤에 서울시청 직원들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자기하고 농락하는 여자 비서 둘만 아는 은밀한 공간을 만들었다. 이것은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용납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0% 잘못된 행위예요. 박원순 시장 집무실만 이럽니까? 아니면 문재인이 또 집무실 뒤에 이런 걸 만들어 놨는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은밀한 침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비서들을 농락하고, 이거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납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용납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부도덕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박원순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유인태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 자, 제가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거는 꼭 여성과 남성과의 관련이 있어서 문란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도덕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대는 잣대를 문란하게 다루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문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원순이가 이 침실을 만든 것은 2013년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여자 비서들을 은밀한 침실에서 농락을 했겠냐. 왜 저것을 만들었겠냐. 그동안 방이 있는데 서울시청 직원은 아무도 몰랐다. 그러니까 박원순이는 벌써 의도적으로 저런 침실을 만들어서 비서를 농락하려고 했던 거죠.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실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비서를 농락하려고 했던 원순이, 이 사람이야말로 도덕 문란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원칙을 전부 깨부신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박원순은 늘 어떤 식으로 여자를 꼬시냐면은 첫 번째 단계, 셀카를 찍자면서 신체적 밀착을 일단 해온답니다. 자, 박원순이 자기 비서하고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셀카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달라붙으면서 박원순이가 이 여성의 어깨나 아니면은 여기 가슴 부위에 밀착을 하게 되면서 즐기는 거죠, 박원순이가. 또 여기 왼쪽 사진에서도 보면은 여성과 셀카를 하면서 밀착을 해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희롱이죠, 일종의. 이런 식으로 1단계로 박원순이는 여성과 육체적인 접촉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거기 은밀한 침실로 불러서 안아달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작업의 순서다. 안아달라 그래놓고 이제 세 번째는 상대방 여성의 무릎에 스킨십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진도를 하나씩 나갔다. 은밀한 침실에서 은큼한 원숭이가 빨간 엉덩이를 흔들어 댔더라. 내 엉덩이 이쁘지? 내 엉덩이 이쁘지? 이러면서 문란한 원숭이, 이놈의 원숭이 말이죠. 자,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제 네 번째 단계, 셀카도 찍었고 포옹도 했고 무릎에 스킨십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텔레그램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원숭이의 신체 은밀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 냄새나는 팬티도 찍어서 보냈고 빨간 엉덩이도 찍어서 보냈는지는 확인이 안 됐고, 어쨌든 자기 신체 부위에 여성이 좋아할 만한 부분을 찍어서 보냈더라. 그렇게 보냈어요. 자, 그랬는데 지금 박원순이가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어저께 떠들썩했었죠. 그런 적 없는데 누가 떠들어 이러고 보리발을 내밀었는데, 박원순이 어저께 장례 끝나자마자 이때 이 여비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변호인을 대신해서 이 변호사가 대신으로 회견을 했는데 4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면 이 박원순이의 은밀한 침실이 2013년부터 7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 여자는 4년 동안 당했어요. 그럼 그 전에 또 다른 여자도 많았겠죠. 그리고 이 여자만 혼자 4년 동안 한 게 아니라
이 비서 저 비서 막 이렇게 여러 비서를 문어발처럼 그러니까 저녁 오후 6시에는 김 비서를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7시에는 최 비서를 불러들이고 8시에는 박 비서를 불러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도 그냥 소설을 써 볼 수 있겠죠. 자, 박원순이만 그런 게 아니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는데 박원순 밑에 비서실 비서관들도 성폭행하고 다니더라. 자, 시장 비서실에서 그 비서실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직원들이 회식을 갔는데 비서실 남자 직원이 비서실 여자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했다. 그 시장의 그 비서실이죠. 그 시장의 그 비서예요. 온통 좌파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런 일 없었죠. 지금 민주당 주사파 좌파들만 이렇습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해진 거죠. 뭐를 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서울시 국의회에 93%를 차지하고 민주당 독재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 애들이 이렇게 거치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신문 방송도 다 민주당 편이고 좌파 편이죠.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마음대로 이 짓거리를 한 겁니다. 누가 관리 감독하는 것도 없고 견제도 안 되니까. 그래서 도덕적 문란이 생긴 거다. 대한민국에 뭐가 옳고 그른지에 관한 그 판단 기준이 완전히 망가진 것은 예전부터도 있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론 하나 받지 않고 증거도 없는데 불법 탄핵 당한 거, 그게 시작이죠. 소위 법치가 무너졌다. 이것도 역시 도덕적 문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온통 좌파들은 자기 그 서울시면 서울 시민을 위한 시민 행정을 해야 되고 부산시면 부산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개인의 욕정을 채우는 도구로 은밀한 침실에서 은큼한 원숭이 탐욕을 부렸더라. 이 나쁜 원숭이. 자, 그러니까는 어저께 오늘인가요? 애국 청년들이 서울시청 입구에 거기다가 파란색, 초록색 테이프로 성추행 박원순 더러워 퇴 이러고 갖다 붙였어요. 퇴. 정말 더럽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박원순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 그 여성과 연대한다고 지금 여성들이 분노 폭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원순이가 너무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은밀한 침실까지 이렇게 만들까? 이게 뭐 마치 보면은 말이야, 예전에 TV에서 보면은 저녁 9시 뉴스 데스크 뭐 이런 데서 보면요, 경찰들이 무슨 안마 시술소 이런데 급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안마방 무슨 그런데 성매매업소 들이닥쳐가지고 막 이렇게 비춰진 적이 있어요. 그거랑 이 방 만들어 놓은 거랑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그러니까 박원순이가 그 안마방 이런 데를 아주 보고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주 은큼한 원숭이였어요. 이렇게 사건이 터졌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잘못된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잘못했다, 잘못된 사건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피해 여성에 대해서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도 얘네들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초로 미투 운동을 시작했던 서지현 검사라고 있죠.
이 여자가 검찰 내에서 남자 검사들이 여자 검사들에게 뭐 물 따러 술 따러 이런 거 가지고 갑질했다 성희롱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방 뜬 여자가 서지연인데 얘도 자기가 성추행 당했다고 했으면서 이번에 박원순한테 성추행 당한 그 여자 비서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 내가 당한 것은 성스러운 성이 당한 거고 남의 여자들이 당한 성추행은 그냥 쌍스러운 거야. 나의 인격은 성스러운 거고 남의 인격은 쌍스러운 거야.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것은 이거는 아주 성스러운 것이 침해당한 것으로 발끈하는데 다른 여자들이 당하는 것은 그냥 신경도 안 써. 자, 윤지호 사건 때도 보면 윤지호라는 여자가 캐나다에 뭐 이민을 갔죠. 캐나다 국적은 아니고 한국 국적인데 이 여자가 뜬금없이 뭐 조선일보의 무슨 방사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방사장과 연관돼서 장자연이가 자살을 하게 됐다. 근데 그 장자연이가 고백하고 증언한 것들을 윤지호가 알고 있다. 그래서 윤지호가 뜬금없이 한국에 와가지고 장자연 사건을 짚었죠. 그러면서 이제 막 지원금과 후원금을 받았는데 여성가족부가 윤지호한테 막 뭐 도와주고 또 여성단체들도 도와주고 민주당도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줬어요. 결국은 조선일보 까라고 그러는 거죠. 조선일보 망신주라고. 그런데 이 윤지호가 알고 봤더니 아무 증거도 없는데 거짓말로 후원금 받아먹고 튀었죠. 캐나다로. 이렇게 여가부가 윤지호 때는 도와줬던 여가부가 장자연 사건에는 발벗고 나섰던 여성가족부가 이번에 박원순이 성추행에 관련돼서는 입 다물고 있더라.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이 여성가족부 사무실에서 꿀만 먹고 있더라. 꿀만 먹고 있더라. 하여간 이런 것이 바로 도덕적 문란이다. 여성가족부에 근무하는 여자 공무원들이 남성 공무원들이랑 이상한 짓을 해서 도덕 문란이 아니고 이렇게 도덕적 잣대가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지들 멋대로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도덕적 문란이다. 서지연 검사라고 하는 여자, 미투 창시자. 이 여자는 1973년생인데요.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군요. 자, 이 여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고요.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얘기했고요. 법무부에 진상조사 요구를 했고 언론에 폭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기를 얻었죠.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어디에 있냐? 추미애 법무부에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으로 있습니다. 그럼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이면은 이렇게 박원순한테 여자가 성추행, 성폭행 당했으면 당연히 발벗고 나서고 뭐라고 원칙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 원칙. 그런데 입 다물고 있더라. 이 여자도 꿀만 먹고 있더라, 요즘에. 이런 것들이 바로 도덕적 문란이다. 뭐 서지연 검사가 뭐 다른 남자랑 이상한 짓을 남편 놔두고 이상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뭐 하룻밤을 자서 도덕적 문란이 아니고 자기가 당한 성추행은 성스러운 성이 침해당했다고 자기의 인격이 당했다고 방방 뜨면서 떠들어대던 여자가 그것이 여성의 인권이라고 떠들던 여자가 다른 여자가 성추행 당하고 인권이 무시당한 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더라. 이렇게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도덕적 문란이라고 한다. 김학의 사건이나 이렇게 지난번에 무슨 박근혜 대통령님 때 그때에 법무부 차관 김학의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성적인 그런 사건이 생겼죠. 뭐 재판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문재인이가 그냥 발광을 하면서 그 사건 엄정 처리해야 돼. 왜 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그것을 감싸고 도냐라고 별별 소리를 다 했던 문재인이 이번에는 꿀만 처먹고 앉아있더라. 꿀만 먹고 있더라. 문재인이 갑자기 꿀만 먹더라. 정청래 얘도 박원순이 분향소에 와가지고 어저께 꼭 오늘 그 박원순에 의해서 성추행 당한 그 여자 비서의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꼭 했어야만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오늘 이어야 했나? 그럼 오늘 아니면 언제 하는데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죠. 이 주사파 좌파들은 언제 얘네들이 상대방 사정 봐가면서 했습니까? 정청래 같은 애가 그 전에 보면은 언제 무슨 뭐 자유한국당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언제 때와 장소를 가려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청래가 막말의 뭐 제왕 아니었어요? 그랬던 자가 오늘 또 뭐 꼭 오늘이어야 했나? 그러니까 지들한테는 너무나 관대하고 자기네들에 관련돼서는 때와 장소를 잘 가리는 아주 무슨 뭐 지성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 상대방 집 밟을 때는 아주 개가 따로 없더라. 그런데 정청래도 자기 아들이 여학생을 성추행했어. 그래서 지 아들 감싸는 마음이 들어서 박원순도 감싸나? 그렇다면은 정청래도 기준이 왔다 갔다 도덕적으로 문란한 거죠. 정청래가 여자랑 자서 도덕적 문란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대한민국 여성 단체들, 이 여자들 참 문제예요. 이 대한민국 여성 단체, 이 여자들 전부 다 꿀 먹고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주 여성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여성 단체가 그것을 피해자 고통을 외면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한때는 말이에요. 미투 사건 터졌을 때 이러고 그냥 미투 끝까지 함께 한다 이렇게 피켓 들고서 여기 유승민도 있고 김성태도 있고 이러면서 아주 남자들이 여자를 가지고 성추행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발끈발끈하던 여성단체들이 또 여성단체들이 말이야 남성 카르텔이 성범죄의 온상이다. 그래서 남자들을 전부 성범죄자 집단으로 몰았어요. 그랬는데 이랬던 여자들이 박원순이 성추행 문제에 관해서는 박원순이의 은밀한 침실에 관해서는 꿀만 먹고 있더라. 자, 오거돈이도 여성을 성추행했죠. 아유, 나이가 70 몇 살이다 되는 오거돈 씨 진짜 너무했네. 왜 이렇게, 박원수도 65세, 오거돈도 한 75세 안 됐나요? 왜 이렇게 나이들 먹어가지고 이렇게 주책들이야 좀.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좀 똑바로 진짜 살지 정말. 왜 그래? 20대도 아니고 도대체 더러워 죽겠어. 저 오고돈 성추행에도 침묵한 여성단체들 이 여자들도 이거 이 여성단체 이 여자들도 이거 문제야 이거. 이 여자들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자 비서들이 서울시장한테 당하고 부산시장한테 당하고 이렇게 당하는 거 찬성한다 그러는 거죠. 이 여자 단체들이요. 그 중에 누가 있냐? 한국여성민우회 그리고 민변 이거 민변 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얘네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니까 성추행 사회를 위한 변호사 성변입니까? 도대체 왜 얘네들은 이렇게 박원순 사건이나 오거돈 사건 나면 입을 다물까요? 여성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이런 애들 보면 다 입 다물어. 도대체 여성인권은 누구를 말하는 건데 박원순한테 성추행 당한 여자는 인권이 없나? 하여간 이런 쓰레기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 이 좌파들은 한마디로 도덕적 문란자들이다.
도덕 장애자들이다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자, 여러분 고은 시인 있죠? 고은 시인도 여자를 무슨 문학 지망생 여자를 이렇게 심사해 준다고 하면서 꼬드겨 가지고 이상한 짓 하다가 걸렸죠. 문재인의 뭐 40년 친구인지 50년 친구 이윤택도 자기 밑에 있는 여성 배우들을 농락하다가 걸렸죠. 7년간 지금 감옥에 썩고 있죠.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도 여성단체들은 꿀만 먹고 아몰랑 하더라. 아주 쓰레기들이에요. 이 여성단체들. 좌파 쪽에 있는 단체들은 좌파에 몸담고 있는 애들은 다 썩었습니다. 얘네들은 조선시대랑 똑같아. 조선시대 양반들이 기생 찝쩍거리고 첩들고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여자들 보면 다 찝쩍거리고 그런 거를 똑같이 흉내내는 애들이 지금 민주당, 주사파, 좌파 애들이다. 얘네들은 진보 아닙니다. 조선파예요. 수구 보수파가 지금 민주당 애들이다. 얘네들은 조선시대처럼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양반처럼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찬이가 100년 동안 대한민국 집권하겠다. 그거 새로운 조선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조선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4대주의로 빌빌 싸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 민주당, 주사파 얘네들은 썩었고 보수 수구 꼴통들이다. 진보 아니다. 자, 이렇게 패러디 이렇게 이런 사진을 박근혜 대통령님 얼굴로 만들어 가지고 이놈들이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얘네들이 했었어요. 자, 그런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렇게 여성을 얼굴에 놓고 했을 때도 여성단체들이 아몰랑 아무 말도 안 했더라. 이 대한민국 여성단체 얘네들 진짜 이거 조현병 환자들이에요. 쓰레기입니다. 여성단체에 있는 것들은 정말 그건 여성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도 아니야. 그냥 개야, 개. 정신병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미투 의혹, 절도, 음주, 운전, 불륜, 온갖 추문들 걸렸다 하면 민주당. 이게 어저께 신문 기사 제목이에요. 자, 얘네들 민주당 애들이 왜 그러냐? 뭐 김영삼, 김대중 본받아서 그렇죠. 김영삼도 보면은 그 왜 숨겨진 자식들이 많은가 봐요. 숨겨진 자식들 이러지 않습니까? 김영삼도 여비서를 흠냐 했죠. 그리고 김대중도 여비서를 흠냐 했어요. 그래서 김대중도 여비서 사이에 혼의 자녀가 있었죠. 안희정도 여비서를 흠냐 했죠. 다 이게 좌파들은 이런 사건이 많더라. 우파는 이런 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파는 이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좌파들, 민주당 쪽 애들만 이렇게 맨날 흠냐 한다. 아주 더러운 놈들이다. 자, 좌파들이 부도덕한 이유. 얘네들은 모든 것을 정치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에요. 이데올로기. 자, 자기네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 아래는 다 별 볼 일 없어. 자, 민주당 주사파가 최고야. 그 여자들도 이거 인권 없어. 다른 사람들도 인권 없어. 오로지 민주당을 지키는 거. 꼭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이 별짓을 다 해도 중국 공산당 1등으로 취급한 거랑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정치병 환자예요. 인권 없습니다. 공정 없어요. 평등 없어요. 포용 없습니다. 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잘 사는 나라, 아름다운 가게 그런 거 없어요. 얘네들은 오로지 정치 우선이에요. 정치가 1등. 나머지 없다. 그리고 기준이 없어. 좌파들은요. 내로남불. 지들을 하면 다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리고 얘네들은 좌파들 옆에 있는 여자들은 다 기쁨조로 취급해. 비서 다 흠냐. 옆에 그냥 여자만 사무실에 있으면 다 껄떡대는 게 좌파들이다. 뭐 북한의 김정은이를 그렇게 추종을 하니까 북한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놈들이니까 그러면 북한의 기쁨조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좌파들이 이렇게 여자를 밝히는데 북한 평양에 방문해서 북한의 그 예쁜 여자들하고 하룻밤을 안 잤을까요? 그것은 뭐 100% 잤다고 봐야죠. 가서 그렇게 발목 잡혀가지고 내려온 거죠. 얘네들은 여성인권 몰라. 그리고 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혼의 자식을 두고도 책임 안 져. 아주 나쁜 인간들이에요. 책임질 줄 모릅니다. 그저 여자를 농락하고 자기 욕구만 충족한 뒤에는 책임을 안 지는 아주 나쁜 놈들이 좌파들이다. 얘네들은 국민들의 성과 관련된 도덕을 문란시키고 있는 놈들이 민주당 주사파 좌파들이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깨끗하게 싹쓸이 해야 되고요. 도덕적으로 문란한 자들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좌파뿐만 아니라 위장 우파들도 도덕적으로 문란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도덕적으로 문란하다는 거는 남성과 여성과 하룻밤을 잤다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잣대를 이랬다 저랬다 지 마음대로 흔들어대는 것들을 다 도덕적으로 문란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고일이 박근혜 대통령님은 도덕적 권위가 없어서 하야해야 한다고 떠들던 복고일이 그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문재인을 한 번도 비판하지 않고 있다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문란하다고 비판을 하는 복고일이 똑같은 기준으로 북한의 김정은을 비판하지 않고 중국의 시진핑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들이 복고일은 도덕적으로 문란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규제가 우파가 다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정규제가 우파가 다시 좌파를 이기고 정권을 가지려면 우파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올라서는 도덕적으로 발전하는 도덕적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정규제가 떠드는데 정규제야말로 도덕 문란자예요. 왜냐? 도덕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얘기하고 도덕으로 우파를 비판하는 정규제는 4.15 부정선거 같은 것과 관련해서 좌파들을 감싸고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4.15 부정선거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토론으로 결정하자고 부정선거가 토론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닌데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모든 미국에 있는 교수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교수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통신기기에 관한 전문가들이 이것은 분명히 4.15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제는 자기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면서 무조건 4.15 부정선거 아니라고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오는 거. 그리고 조갑제 같은 경우도 친중이죠. 네, 그런 자들 전부 도덕적으로 문란한 자들이다. 죄송합니다. 자, 백선엽 장군 한국 국군의 아버지이시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생명의 은인이신 백선엽 장군님, 오늘 많은 곳에서 이 백선엽 장군님을 추모하는 그런 물결이 인파가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이렇게 많은 해군사관학교 졸업생 동지들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광화문에 가 있고 또 저기 다부동 전투 최대 격정지
추풍령인가요? 예, 거기도 지금 분향소가 차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현역 군인들이 분향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분향하고 있죠. 백선엽 장군같이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의 영웅은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웅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백선엽 장군 이런 분들은 서울 광화문에 그 동상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에 갈수록 목이 자꾸 갈라지는 것 같네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멀어서 지방에 사시거나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사이버 추모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육군 사이버 추모관하고 검색어를 치시면 아마 그 사이트 주소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인터넷 사이트로 가셔서 여기 오른쪽에 헌화하기 여기 이렇게 딱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이제 몇 분이 헌화하셨는지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이버 추모관에도 많이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채팅창에 어떤 분들 오셨나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백선엽 장군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지금 그 분향소에 집결을 하는데 그만큼 문재인에 대한 항쟁으로 볼 수도 있겠죠. 단순히 백선엽 장군에 대한 추모뿐만 아니라 문재인을 반대한다라는 국민적인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방송에서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광화문 광장에 집결을 하는 것을 보고 문재인이나 민주당 좌파들 저것들은 분명히 뜨끔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봤을 때 지난번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표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투표 조작이 분명한 거죠. 네, 우리 백선엽 장군님이 돌아가시는 시간도 아주 적절하게 잘 어쩌면 원숭이를 잡으러 아주 그러셨나 모르겠습니다. 샤인레이님 100년 가까이 생존하셔서 공산당이 어떤 썩은 놈들인지 잘 알려주신 분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에스더님 메인 화면 웃겨요. 원숭이가 자, 여러분들 메인 화면 처음에 썸네일 보면은 원숭이 2마리가 있죠. 근데 한 원숭이는 서 있고 또 다른 원숭이는 손 하나를 뻗쳐서 그 서 있는 원숭이의 거시기를 가리키는 그런 거였어요. 국민교육 원장님 감사합니다. FOTM 20님 감사합니다. 김숙희님 맞습니다. 헉슬리님, 홍시님, 그래 유갑순님 명복을 빕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추행범은 웅대한 장래 호국역사 참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 후원해 주신 분들 김성연님
오정이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백경님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아, 자유를 되찾자님의 남편분 좀 안타깝네요. 그죠? 예. 자, 일제시대 때 무슨 군인하고 그러면 친일파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유신헌법을 딸딸딸딸 공부해서 사법고시 붙은 노무현하고 문재인하고 추미애는 얘네들은 뭡니까? 유신 잔재입니까? 일제시대 때 군인 하면은 친일파. 그러면은 문재인, 노무현, 추미애는 친유신파.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때는 뭐 백선엽 장군이나 박정희 대통령님 같은 분들은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니까 그 뭐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어떻게 이미 태어났더니 일본이고 조선이 고종이 일본에다가 나라 갖다 바쳐놓고 뭘 어떻게 하냐고. 예. 예, 지금 대한민국 지자체장들 집무실 전부 조사해가지고 어떤 놈이 거기 은밀한 침실을 만들어 놨는지 그거 명단 공개해야 합니다. 아니 거기다가 왜 그걸 은밀한 침실을 만들어 둡니까? 뭐 기쁨조 뭐 휴식처입니까 거기가? 네. 그러게 말이야. 저는 진짜 딸 키우면서 다른 집 딸에게 몹쓸 짓 하는 사람들 좀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아니, 자기 집에도 딸이 있잖아. 근데 남의 집 딸을 그렇게 하면은, 아, 우리 집 딸도 밖에 나가서 그렇게 당하면 어떡하, 이렇게 생각 안 드나? 내 딸은 뭐 내가 잘 지킬 수 있어. 그러고 남의 집 딸은 막 해도 되고. 그 이상한 인간들이야, 정말. 그 정신병자죠, 그거. 아, 모두 집무실에 침실이 있대요. 아니, 큰일이구만. 그거 다 전수조사해야겠구만. 그 비서들을 몇 명을 다 그 은밀한 침실에서 지자체장들이 따먹었나, 뭐 음냐, 그거 다 조사해야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내일 2시에 여러분들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즐겁게 시간 잘 보내세요.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이.